안녕하세요. 계속 이렇게 밖에 못 만나는 게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은 그 놀이는 자체가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손잡는 거라든가 스킨십을 못하고 있죠. 피부는 제2의 뇌라고 그래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잉태, 그러니까 그 임신했을 때 태아가 이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3겹으로 되어 있어요. 3겹. 그걸 이제 배엽이라고 그러는데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각각이 이제 우리 신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내배엽은 말 그대로 우리 내장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중배엽은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뼈를 만들어요. 그 외배엽은 피부 만들겠죠. 그럼 과연 뇌수체라고 그러죠. 뇌는 어느 배엽에서 만들까요? 내배엽에서 만들 것 같은데 중배엽도 아니고 외배엽에서 만들어요. 그 피부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배엽이. 그래서 뇌와 피부는 서로 형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나와 있는, 지난번에 그 손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뇌라고 그랬는데 더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게 나와 있는 뇌가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뇌 발달을 위해서는 뇌를 자극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뭘 자극시켜 줘야 될까요? 네, 그렇죠. 손을 많이 자극시켜 주죠. 유아교육, 아동교육에서 손놀이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손을 많이 자극함으로 해서 뇌 발달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피부 자극이 필요해요. 피부 자극. 즉 바깥 출입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연하고의 접촉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도 가능한 거죠. 근데 집에서 혼자 우두커니 TV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치매가 올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는 거죠. 아이들 뇌 발달, 뇌 자극. 바깥에서 많이 놀아야겠죠. 그래서 놀이 중에서도 바깥놀이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바깥에 그 외부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피부 자극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것인 거죠. 설사 놀이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바람 쐬고 햇볕 쬐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햇볕 쬐다고 하는 것은 또한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거죠. 비타민 D는 뭐로부터 만들어지죠?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천연 항암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면역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비타민 D 부족한 그 순위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 이유는 알겠죠? 놀이가 그다지 없다 보니까. 특히 놀이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실내에서 놀다 보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2시간 노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30분 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이 그냥 손잡고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뇌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시각이나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은 뇌에 전달될 때 직접이 아니라 후두엽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과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사물을 보면은 하얀 색깔이다, 검정 색깔이다 이거 판단하는 거는 시각 자극을 통해서 후두엽에 가서 판단해서 아 하얗구나, 검정 까맣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피부 접촉은 경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통이에요. 근데 다른 자극들 말씀드렸던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하는 경우라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바로 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는 바로 제2의 뇌, 바깥뇌라고 하는 피부 자극은 어린이의 두뇌 건강이나 신체 발육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놀이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냥 나 홀로 떨어져서 하는 걸 공동체 놀이라고 하지 않죠. 손잡고 같이 뭐 빙빙이 돌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 피부 접촉이나 몸 접촉을 통해서 신체 놀이든 아니면 무슨 무용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런 놀이든 대부분 공동체 놀이는 특징이 피부 접촉 내지는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어요. 쭉 공동체 놀이를 하게 한 그 실험군과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내버려둔 통제군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체 놀이를 했던 아이들의 공격성이라든가 폭력성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그건 왜 그럴까요?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발달된 악수, 이거는 무슨 이야기죠? 나는 손에 무기나 이런 걸 쥐지 않았다. 돌멩이나 곤충을 갖고 있지 않다. 즉 평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서로 손을 잡으면은 인류는 모두 친하다고 느껴요. 유아들이든 아동들이든 아이들과 손잡고 놀이하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요즘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하고 관련된 폭력 문제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완화시켜주고 그 이야기는 인성을 기르는 내용인 거죠. 공동체 놀이, 손잡고 노는 놀이, 몸 부딪히면서 하는 신체 놀이, 놀이 중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도 나와 있어요. 관련된 책. 아이의 뇌는 피부에 있다. 일본 그 학자가 야마구치 하지메라고 하는 학자가 썼는데 그 피부와 놀이의 관계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 북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이야기되는 데가 덴마크예요. 덴마크에서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소위 접촉 수업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10분씩 접촉 수업을 해요. 서로 만져주고 두들겨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공격성과 폭력성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소위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게 돼요.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표현하면은 소위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적 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접촉을 통해서 인성이 좋아지고 접촉을 통해서 공격성, 폭력성이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놀이가 아닌가, 바로 접촉놀이, 접촉 수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잡고 아니면 피부 접촉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그러지만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놀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부 접촉, 스킨십, 손잡기 이 놀이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매우 필수적이다. 아이들을 놀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